자, 그 다음에 이제 믹스 밸런스 잡으면은 아직까지 이제 마이크 그 사운드 체킹하는 과정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 믹스를 해줘야 돼요. 연주자에게 모니터 믹스가 제대로 시원치 않으면 이제 표정이 굳기 시작합니다. 네, 굳기 시작하고 엔지니어하고 이제 적대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긴장의 순간이 오면서 싸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게 모니터 믹스할 때 제일 무서운 게 뭐죠? 무서워 본 적이 없나요? 모니터 믹스할 때 제일 무서운 거. 네? 네, 삐 하면서 그럼 뭘로 조절하죠? 여러분들은 볼륨을 컨트롤하죠. 볼륨을 일단 줄이고 보죠. 네. 네. 다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비법이 있어요. 사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단 보통 이제 모니터 스피커 모니터링을 많이 하죠. 모니터 믹스할 때. 네. 엔지니어하고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하고 부르는 사람 입장하고 레벨이 달라요. 분명히 부르는 사람 입장으로 보면은 자기 목소리 되게 잘 들려야 돼요. 그러니까 엔지니어 입장에는 이게 볼륨 큰데 자꾸 올려달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연주자가 한번 돼보세요. 한번. 진짜 나는 이 정도 레벨을 해서 모니터링이 돼야 되는데 자꾸 엔지니어가 줄이래. 이제 그럼 시험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엔지니어가 저도 사실 교회에서 드럼하고 베이스 쳐요. 근데 항상 모니터가 안 좋으면 저는 위로 쳐다보면 이제 엔지니어 있는 사람 얘기하고 올려달라고 이렇게 수신호로 하죠. 좀 약간 엔지니어하고 앞에 쓴 사람들하고 유대관계가 좀 좋으면 좋아요, 진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에서 엔지니어를 볼 때는 수신호를 다 해줘요. 모니터 스피커 어때? 수신호 해주고 이거 이렇게 해주면 내 마이크를 모니터 스피커에 더 올려달라는 이 수신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간에 약간 멘트 초반에 인도자가 갑자기 제 모니터 스피커 좀 올려주세요. 이런 일은 없겠죠. 수신하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만 해도 약간 오케이 끄덕끄덕 하면서 해주면 되는 거죠. 좀 약간 유도리 있게. 근데 이게 되게 유대관계가 좋아야 돼요. 서로를 인정해 줄 수 있고 배려해 줄 수 있는 마음으로. 네. 모니터 스피커가 특히 그래요. 되게 장점이 뭐냐면은 스피커 하나로 2명 혹은 3명 이렇게 나눠서 들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으면서 단점이 뭐냐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싱어 3명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네 목소리가 크네, 내 목소리가 크네. 예. 근데 이거는 엔지니어가 그냥 듣고 일단 어느 정도 밸런스에 맞춰줘야 되는데 이거를 계속 그럼 얘 목소리가 너무 커서 내 목소리 안 들려요. 이 사람 똑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잘 해주실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한 거예요. 말로 좀 잘 이 사람들하고 잘 같이 쓸 수 있게 환경을 좀 잘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아이패드 들고 나가는 게 제일 좋겠죠. 그 엔지니어석에서 이렇게 모니터 이렇게 체킹해 주는 것도 아이패드 들고 직접 같이 올라가서 들으면 되게 든든하지 않을까요? 네? 되게 옆에서 왜냐면은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내 소리를 어떻게 알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 텐데 아이패드 들고 나가면 좋습니다. 저 질문이 네. 있는데요. 지금 이 아이패드나 지금 다른 모델도 다 호환이 가능한 건가요? 보통 디지털 믹서는 다 지원을 하죠. 다 지원하고 있나요? 이거 디지털 믹서에 아이패드 지원 안 되면 장사 안 됩니다. 요즘에. 그리고 이제 그 마이크 이제 처음에 세팅할 때 네. 뭐 이렇게 하나 둘 셋 해서 저음도 이렇게 해주시는데 네. 혹시 그거 한번 보여줄 수 있으신가요? 뭐 예를 들어 제가 지금 EQ를 좀 세팅해 놨는데 지금 볼까요? 하나 둘 저음 되게 많죠. 일단 마이크 테스트 하나 피드맨 날라 그러네. 하나 둘 하나 둘 셋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 할 때 이제 중음역대 대역대가 되고 둘 이렇게 좀 저는 좀 저음역대를 좀 많이 표현해봐요. 지금 되게 저음이 많이 울리잖아요. 그럴 때 이제 EQ로 저음을 깎는 거예요. 셋 할 때는 이제 치차름 고음역대 셋 간단한 이제 마이크 테스트 할 때 소리가 나오는가 이 마이크에 대비 지금 내 모니터 스피커로 들었을 때 어느 정도 레벨이 음색이 나는지 테스트할 때 마이크로 하나 셋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봅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다양해요. 마이크 테스트 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쓰는 방법은 이렇게 이제 보이스로 테스트할 때는 그렇게 씁니다. 자, 이제 모니터 스피커 모니터링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이제
유선 인이어 모니터링 시스템. 이렇게 쓰고 계신 분 교회가 있나요, 혹시? 인이어를 쓴다. 아직 그럼 다 스피커로만 모니터를 주고 있는 상황. 네, 쓰고 계세요? 네? 드럼만? 네, 드럼. 네, 드럼이라도 줘야죠. 왜냐면 드러머들이 왜 인이어를 왜 선호를 하냐면, 일단 첫 번째 자기 악기에 묻혀서 다른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면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스피커 레벨을 많이 당겨줘야 되겠죠. 그러면 많이 당겨주면 드럼 마이크에 또 그 스피커 소리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이제 드럼 마이크 소리가 또 안 좋기 시작하지는 거예요. 좀 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이어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드러머들이 제일 좋아하는 인이어한테 제일 필수로 좀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클릭 듣고 가는 거. 초보 드러머들은 막 진짜 너무 긴장해가지고 막 인이어들은 막 너무 긴장해가지고 갑자기 느린 공인데 템포로 막 되게 빨리 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딱 클릭을 듣고 가면 되게 안정적이죠. 그럴 때 이제 인이어로 많이 씁니다. 또 두 번째로 토크백. 요즘 교회 드러머들 많이 가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도 그래요. 지금 저희 교회도 드럼 부스를 만들어 드러머를 가둬놨는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마이크를 설치해야 되는데 저희 엔지니어 간사님이 그 생각 안 하고, 왜냐면 믹서에 마이크 채널이 없거든요. 다 48채널짜리 베뉴 콘솔인데 48채널 다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크백 마이크를 지금 해주고 싶은데 지금 뭐 마이크 채널이 없으니까 지금 이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근데 밖에 있는 사람하고 안에 있는 사람하고 토크. 뭐 가끔 가다가 뭐 예배 씨랑 자주 챙겨보시는 분이 있으면 뭐지 모르겠는데, 뭐 베이스 치면서 누군가가 자 이제 벌스로 갑니다. 예, 드럼 여기서 이제 둥둥둥둥 여기 섹션이 있어요. 뚱 이렇게 약간 이런 이제 그걸 밴드 마스터라고 하죠. 이렇게 음악을 지휘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이제 토크백 마이크를 놓고 이제 인이어 낀 사람들끼리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이어가 들어가면서 이제 클릭하고 토크백 시스템까지 이제 같이 들어갈 수 있게 됐죠. 여기 보시면 이제 유선으로 인이어 모니터링을 주는 방법이에요. 드럼 여기 믹서 보이죠? 믹서. 이 믹서에 하나는 뭐 메인 보컬, 하나는 뭐 건반, 하나는 세컨 건반, 베이스, 드럼. 그러면은 만약에 그것만 해도 한 5채널 준다 하면은 여기서 콘솔에서 아웃풋 5개를 잡아먹죠. 우리 아날로그 콘솔 썼을 때 기억나시나요? 억스가 2개밖에 없어가지고 하나는 싱어로 다 링크 해가지고 모니터 스피커에 억스 1에 다 링크 쳐주고, 악기팀은 악기팀대로 억스 2번에다 다 링크 쳐줘가지고 디지털 믹서 들어오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아웃풋이 되게 많아져도 되게 좋아졌잖아요. 근데 아웃풋이 많아졌는데 이제 요구하는 게 더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악기 치시는 분들이. 그쵸? 되게 뭔가 자꾸 요구가 많아지죠. 뭐 해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마이크 더 많이 대달라, 모니터 좀 더 어떻게 좋게 해달라. 요구가 더 많아졌어요. 디지털 믹서가 생기면서. 예. 그래서 유대관계가 중요합니다. 예. 자, 그 아웃풋 5개나 잡아먹죠. 이 콘솔 같은 경우도 지금 아웃풋이, XLR 기준으로 16개를 쓰고 있는데 그 중에 2개를 어디에 쓰고 있죠, 일단? 스피커, 여기 보면 14개를 쓸 수 있네요, 그 중에. 아웃풋을. 그 중에 한 싱어 모니터 스피커에 2개 줘야겠네요, 일단. LR? 최소한? 줘야 되죠? 담임 목사님 모니터 스피커도 하나 해줘야겠죠? 메인 건반 하나 해줘야 되죠? 세컨 건반도 줘야 되죠? 베이스 기타도 모니터 줘야 되죠? 일렉 기타도 모니터 줘야 되죠? 그럼 드럼 이제 줄 수 있는 채널이 몇 개 남을까요? 별로 없죠. 네. 그래서 콘솔은 인풋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아웃풋이 많아야 좋습니다. 네, 진짜 좋은 콘솔은. 급이 있는 콘솔들 보면은 아웃풋이 좀 이제 슬롯을 꽂게 돼 있어요. 내가 더 아웃풋을 많이 쓰고 싶으면 아웃풋 카드를 써서 또 꽂게 되는 개념이 되는데, 진짜 좀 고수 엔지니어 분들은 인풋하고 아웃풋 채널 거의 1대1 기준에 인풋이 다시 8 인풋이면 아웃풋도 다시 8 아웃풋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은 이제 밖에 공연 같은 걸 나가게 보면은 이제 실험 중계가 오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럼 중계가 오는데 메인 LR로 이렇게 해서 보내주면 되게 기분 나빠요, 중계팀에서.
우리가, 왜냐면은, 우리가 그 메인 스피커를 우리는 현장에 있는 사운드를 듣고 믹싱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베이스 기타도 있고, 일렉 기타 앰프도 있고, 모니터 스피커의 간섭도 있고, 드럼의 간섭도, 그걸 다 계산해서 우리가 스피커를 믹싱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투트랙으로 녹음해 본 적 있으시죠? 해보니까 좀 어떠세요? 밸런스가 많이 무너지지 않아요? 이게 왜냐면은 이게 밖에서 소리를 내는 악기들까지 스피커하고 합쳐서 우리가 듣기 때문에 뭉개지는 건데, 예, 중계팀에서는 그 소리를 원치 않죠. 예. 이 뭉개져 있는 소리를 우리가 따로 믹싱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인풋 들어오는 대로 아웃풋을 또 이렇게 줘야 돼요. 또 예. 중계팀이 알아서 믹싱해서 통출할 수 있게. 중계팀만 필요할까요? 녹음팀도 또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아웃풋이 얼마나, 오히려 인풋보다 아웃풋이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만약에 48채널 그대로 중계팀 48채널 보내주면, 자, 그럼 녹음팀도 48채널 줘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니터 스피커 아웃풋은 없지 않나요? 아웃풋이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인풋보다. 네, 물론 이 교회니까. 근데 교회라고 해서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모니터 스피커는 일단 뭐 다 줬다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우리 본당에서만 쓰는 게 아니죠, 음향을. 그 외에 잠옷실도 있고, 식당에도 보내주고, 저희 교회는 교육자실까지 보내줘요, 소리를. 그리고 또, 우리 레코더에도 소리를 보내줘야 되고, 아웃풋이 또 많아야 되는 거예요. 아웃풋이 많아야 이제 콘솔이 좋은 거예요, 사실. 예. 이제 이 정도 급 콘솔이면은 인풋이 많아서 좋긴 한데 아웃풋이 별로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뭐 좀 한정이 돼 있는 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 유선 인이어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개별적으로 막 주려고 하면 채널 많이 잡아먹죠. 예.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거 많이 보셨죠? 예. 인이어, 이어폰 끼고 가수들이 선에 제약이 없이 무대를 싸돌아 다니면서 심지어 객석까지 돌아다니면서 이걸로 모니터링 하면서 노래를 부르죠. 무선 인이어 모니터링 시스템을 일단 모니터 믹스는 두 가지. 모니터 믹스는 그 스피커 믹스는 엔지니어가 아이패드 들고 가면서 옆에서 자기도 들어보면 할 수 있는데 얘는 아이패드 들고 다니면서 들어볼 수가 없죠. 그래서 좀 사실 저도 유선 인이어 뭐 이렇게 이제 믹서 갖다 놓고 해주는 거면 차라리 저가 소스를 보내주고 알아서 믹싱을 하고 하면 편한데 무선 인이어 모니터링으로 가게 되면은 저도 좀 약간 이제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해요. 저 사람이 제대로 된 만족스러운 모니터링 하고 있을까? 내가 헤드폰으로 믹싱을 해주지만 솔로 눌러서 믹싱을 해주지만 저 사람은 만족할까? 되게 저도 마음이 불안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무선 인이어로 이제 모니터링 하시는 분한테 저는 항상 물어봐요. 모니터 괜찮으세요? 모니터 괜찮으세요? 귀찮을 때까지 막 그냥 물어봐요. 괜찮으세요? 왜냐면은 어떤 사람은 좀 처음 보는 엔지니어는 좀 계속 올려달라는지 자꾸 올려달라고 하면은 좀 미안해지는 거예요. 그 아티스트 입장에서. 예. 근데 사실 서로 윈윈해야지 아티스트가 잘 불러야 엔지니어도 믹싱하기 편한 거거든요. 그러면 모니터링이 잘 돼야 되는 건데 모니터링이 안 되면 엔지니어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실. 왜냐면 음악이 안 좋아지면 사람들이 뭘 이제 지적하기 시작하면 음향을 지적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뻥이 아니라.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는 가급적이면 아티스트들 모니터를 좀 더 신경 써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죠. 근데 좀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마음 편한 거는 그냥 그 모니터 믹스 해주는 엔지니어가 따로 있고 난 메인 믹스만 보는 게 참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진짜 대형급 콘서트 뭐 잠실 체조 경기장에서 하는 그런 대형급 콘서트가 하면은 이따만한 하우스에서 이따만한 콘서트 이렇게 믹싱하고 저 그 무대 오른쪽에 숨어가지고 또 믹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모니터 믹스 해주는 엔지니어들이에요. 네. 그래서 자꾸 하우스 있는 사람 보고 여기 모니터 좀 해주세요. 저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하울링 나는 거에 이제 제일 두려워하잖아요. 이제 숨은 이제 비법이 여기에 있어요. 하울링. 이거 본 적 있으시죠? 막 그 방송실 가면 항상 이거 있죠? 네. 이걸로 해서 막 진짜 모를 때는 막 비둘기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막 하죠 막. 다들 웃으시는 거 보니까 경험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하죠. 네.
저도 많이 그랬어요. 이게 뭐지? 하면서 재밌네. 뭐 이게 어떤 거는 막 여기 불도 들어오더라고 하나씩 하나씩. 재밌네 하면서 이제 했었는데 사실 여기 제가 오면서 제일 먼저 좀 작업해 놓은 게 이제 스피커 튜닝을 좀 했어요. 이 스피커가 밑에 저음하고 고음역대 부분이 좀 따로 놀아가지고 좀 대충 뒤에서 볼륨 만져주고 제가 스피커 믹싱을 튜닝을 조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걸 해서 이런 식으로 튜닝을 했습니다. 스피커 튜닝. 근데 이건 이제 메인 스피커의 튜닝이죠. 메인 스피커. 메인 스피커에서 하울링 나는 것보다 모니터 스피커에서 하울링 날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그냥 뭐 들리는 지금 쓰고 있는 스피커가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울링 나는 음역대만 하울링 한번 내볼까요? 네? 떨리는데요 갑자기. 네, 이게 저는 이제 뭐 RTA 기능 이거 쓴다고 쪽팔리는 게 아니에요. 기능 있으니까 쓰는 거죠. 네. 그리고 귀로 판단해야 돼. 그러면 좀 좋지는 않습니다. 있으면은 빨리 정확하게 빠르게 컷하고 빨리 다음 일을 해야지 귀로 판단하면서 이게 아닌가벼 하면서 적어내리고 그러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리허설 할 때. 자 이제 하울링을 낼 건데요. 자 여기서 볼륨 올릴 거예요. 좀 귀가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엔지니어는 이거에서 귀 아파 막 이러고 있다가 삐 올라가는데 어떻게 이럴 순 없죠. 예? 그건 진짜 비행기 기장이 조종하고 있는데 비행기 추락하는데 어떡하지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한테 음향을 배우러 온 여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저 혼냈어요. 예. 어떻게 이 이제 엔지니어가 이 소리의 기장이 어떻게 손을 놓을 수 있냐. 약간 책임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혼낸 적이 있었는데 예. 하울링을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엔지니어. 이제 가까이 대볼게요. 그냥 볼륨 올려볼까요? 없나? 내가 너무 튜닝을 잘 해놨나요? 뭐 하나 올려볼까요? 오! 뭔가 하나 좀 다른 방법 써야겠네요. 너무 여기 지금 치고 올라온 거 보이죠? 이 음역대를 딱 보고 이렇게 띠 줄이면 이 음역대 소리가 많이 줄어들면서 이 음역대에서 나오는 피드백이 줄어듭니다. 이제 모니터 스피커의 볼륨을 하도 많이 당겨주다 보면은 이제 하울링이 화음을 하기 시작해요. 막 띵띵 하고 그 음이 두 개가 도치 띵띵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제 올라가면 볼륨을 사실 좀 먼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고 스피커의 각도나 아니면 뒤에 반사 재질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오목형으로 돼 있는 뒤에가 오목형으로 돼 있으면 소리가 이렇게 하면서 모이겠죠. 예. 그렇게 됐는지 그걸 좀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귀로 들었을 때는 많이 볼륨을 올린 게 아닌데 자꾸 피드백이 하나만 삥 나면 그나마 안심이 되는데 이제 3개, 4개 막 이렇게 화음을 내면서 하울링이 난다는 거는 좀 거기 환경을 좀 약간 점검해 볼 필요는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볼륨을 그래서 삑 나오면은 여기다 삑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내려주고 여기 깎아놓은 이유는 제가 이 음역대를 들을 일이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이런 거라도 많이 깎아놔야지. 이게 그럼 이제 음향의 방해를 덜 받겠죠. 스피커는 최대한 안 쓰면 좋은 소리예요. 네. 스피커 한 대만 쓰면은 모노니까 그래도 2대 써야 되니까 어쩔 수 없고 모니터 스피커 안 쓰면 좋겠죠.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거하고 라이브에서 녹음한 거하고 음질이 자체가 다르죠. 왜냐? 스튜디오에서는 헤드폰으로 스피커 영향을 안 받고 녹음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소리를 내가 필요한 거 그리고 자꾸 불필요하게 올라오는 것들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모니터는 이런 식으로 음역대를 깎아서 피드백을 잡는 거예요. 이제 좀 잡는 방법 좀 아시겠나요? 교회 가서 이제 해보실 수도 있겠죠. 네, 좀 자신 없으세요? 약간 그러면 M30이나 X30이 이렇게 좀 떠줘서 마음 편한데 그냥 안 뜨는 콘솔들이 있을 거예요. RTA 아니면 아날라이저 기능이 없는 콘솔들이. 네. 야마하는 지원되나요? 다행이네요. 디지코는 지원 안 되죠? 되나요?
안 되죠? 마음이 아프네요. 네, 스마트도 쓸 줄 아시는구나. 그나마 다행이죠. 스마트라고 측정 소프트웨어인데 음역대별로 이렇게 떠요. 뭐 이런 것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네. 이거 좋은 건가요, 이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모르겠어요. 좋아요. 왜냐면 하울링이 삑 하고 나서 없어졌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음역대인지 내가 RTA를 못 봤어. 어떡하지? 그럴 때 얘는 시간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시간이 계속 가고 있죠, 위로. 네. 근데 이 음역대에서 하울링이 났었네? 이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게 좋죠. 네. 좀 답답하긴 한데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쓰기 나름이에요. 이거 RTA 보면은 프리하고 포스트 얘를 뭐 프리로 놓으면은 그냥 얘 들어오기 전에 소리를 보여준다. 포스트 이거 거쳐서 아웃풋으로 나가는 소리를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모니터 믹서 같은 경우에 다 깎아주고 이런 식으로 메인 GEQ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튜닝을 해주는 용도로 많이 씁니다. 네. 한번 제가 이거를 소리를 넣고 빼고 하면서 소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튜닝? 제가 뭐 튜닝을 잘하진 않는데, 제가 아까 이 곡을 기준으로 좀 튜닝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튜닝의 필요성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는 항상 저번에도 여기서 615라고 이온에서 조그만한 통에다가 밑에 우프 빌려가서 했었는데, 그냥 튜닝 안 하고 하니까 맹꽁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꾸 왜 이렇게 이상도 틀어진 것 같고 소리가 정리가 안 된 것 같지? 그러고 나서 제가 방금 튜닝을 하니까 좀 소리가 많이 살아나더라고요. 제가 이 곡을 가지고 했는데 이 곡을 가지고 이게 뺀 거예요. 넣어볼게요. 좀 살아나죠? 좀 튜닝의 좀 중요성을 좀 아시겠죠? 네, 스피커 튜닝. 지금 GEQ가 이야기 나오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네, 그래서 보면 듀얼 GEQ 모드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면은 듀얼 그래픽 EQ죠. 여기 들어가 보면 A하고 B가 있어요. 그래서 두 채널이 있는데 하나는 1번 모니터, 하나는 2번 모니터 스피커. 이거고, 그래서 각각 따로 A하고 B하고 각각 따로예요. 두 채널인 거죠. 근데 스테레오 그래픽 EQ는 A, B 개념이 아니라 스테레오를 동시에, LR을 동시에 컨트롤 해주는 용도입니다. 항상 보면은 이제 두 가지 버전씩 있더라고요. 네, 듀얼 스테레오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스테레오 악기에 쓰겠다 하면 그게 이제 두 채널이 동시에 내가 한 개의 컨트롤로 같이 되는 거고, 듀얼로 쓰면은 1번 채널, 2번 채널 이렇게 따로따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개념을 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다음에가 모니터 믹스에서 이제 프리페이더하고 포스트페이더를 제가 다시 이야기 드릴 건데, 아날로그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보통 억스 1번 같은 경우는 프리페이더로 고정이 돼 있고 프리라고만 써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억스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밑에 버튼이 하나씩 달리기 시작해요. 누르면 프리, 나오면 포스트. 네, 그 프리페이더, 포스트페이더의 개념이 뭐냐면 아까 그 채널 스트립에서 채널 스트립에서 소리가 이렇게 내려왔다 했죠. 소리가 내렸다가 일로 바로 빠지면 프리페이더예요. 프리페이더. 그러니까 페이더의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페이더 윗단에 있으니까 프리페이더. 프리하고 포스트의 개념만 일단 알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있는 페이더 혹은 프리 EQ, 포스트 EQ, 뭐 프리 컴프, 포스트 컴프 이렇게 되면 그 컴프를 기준으로 앞에 있냐 뒤에 있냐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프리 페이더니까 페이더 앞에서 소리가 빠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페이더를 아무리 움직여도
네, 영향이 없겠죠. 이건 어떨 때, 프리페이더는 어떨 때 쓸까요? 어떨 때? 제가 귀가 안 들려가지고. 컴프레서? 아니요. 모니터 믹스할 때 많이 쓰죠. 네. 싱어들 앞에 하는데 내가 볼륨을 줄여도 내가 그 페이더 싱어 볼륨을 줄여도 앞에서 싱어는 되게 잘 들리겠죠.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어요. 진짜 너무 싱어가 너무 듣기가 불편하게 노래를 너무 못 부르는 거예요. 근데 모니터를 많이 줘서 싱어들한테 아 밖에 소리 매우 잘 나가고 있어라고 한다고 줘놓고 페이더는 많이 뒤에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진짜 아무도 쥐도 새도 모르게 이렇게. 네. 근데 포스트로 놓게 되면은 그 싱어가 아, 노래를 너무 못 부르는데 내가 페이더의 볼륨을 내리는 순간 싱어 볼륨이 안 나오면서 또 마이크를 이렇게 치기 시작하겠죠. 막 이런 식으로. 아, 왜 안 나오죠?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모니터 믹스는 프리로 보통 놓고 쓰는데 근데 포스트로 놓고 쓰는 악기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어떤 악기냐면은 일렉 기타하고 세컨 건반. 왜 그러죠? 모르시겠죠? 음악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자, 일렉 기타가 보통 찡 아니면 잽잽이 잽잽잽잽잽 약간 하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막 하면서 막 인도자가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일렉 기타가 막 치고 나오기 시작해요. 뭘 하죠? 솔로를 하죠. 혹은 세컨 건반이 하거나. 예. 그럴 때 이제 볼륨이 걔네들이 볼륨이 이제 막 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왜 볼륨을 업하면 너무 큰데? 그럼 내가 좀 줄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너무 큰 게 모니터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귀 터질 것 같은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네. 그냥 이 사람이 솔로 하고 있다라고 이미지만 줘도 돼요. 그런 경우. 왜냐면 솔로 하고 있을 땐 부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일렉 기타하고 그 세컨 건반 같은 경우는 포스트를 좀 많이 주는 편이에요. 네. 물론 이제 그 일렉 기타하고 세컨 건반 연주자한테는 제가 프리로는 드리겠죠. 근데 그 외에 이제 뭐 건반이나 아니면 싱어 드럼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트로 주면서 내가 이 정도 볼륨 컨트롤 하는 게 저 사람들한테도 좀 어느 정도 적용이 되게 포스트로 줍니다. 자, 그리고 포스트를 또 언제 쓰게 될까요? 포스트. 자, 모니터 믹스에도 가끔가다 쓰긴 하는데 프리는 뭐 모니터 믹스 할 때 쓰고요. 포스트로 써보신 적이 없으세요? 네? 리허설. 좀 리허설의 개념이 좀 너무 넓어가지고 좀 리허설 할 때라고 하기는 좀 뭐한데 MR을 가지고 좀 플레이할 때가 예시로 될 수 있겠죠. MR을 저는 이제 MR이 마스터링 되면 레벨이 항상 커요. 그러니까 볼륨을 막 진짜 조금만 올려도 막 볼륨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근데 모니터 스피커에 제로 페이더에 프리로 놓고 나는 얼마나 크게 나올지 모르니까 나는 조금씩 올려가면서 볼륨 맞춰야지 하는 순간 플레이하는 순간 모니터 스피커에서 빵 나오게 되고 나는 좀 올렸는데 모니터 스피커에서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생기겠죠. 그리고 노래가 끝날 때쯤 엔딩이 너무 긴 거예요. 가수가 다 부르고 엔딩이 너무 길어가지고 슬슬 페이드아웃을 하고 싶은데 메인 스피커에서는 페이드아웃으로 다 내려갔는데 모니터 스피커에서 계속 나오고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포스트 페이더를 이용해서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기능을 이제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네.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아날로그 믹서를 쓰던 시절에 맨 끝에 있는 억스 단에다가 항상 어떤 용으로 억스를 쓴지 혹시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실까요? 그렇죠, 리버브. 억스 이렇게 나간 걸 가지고 리버브를 통해서 다시 인풋을 리턴을 하죠. 그럴 때 이렇게 리버브를 하는데 내가 만약에 프리를 해놓고 내가 볼륨을 내렸어요. 그럼 어떤 소리가 나죠? 동굴 소리가 나겠죠. 리버브는 비율이에요. 생 소리야, 그리고 리버버레이션의 이게 비율인 거예요. 근데 페이더를 내렸는데 생 소리의 비율이 0이 되고 리버버레이션의 소리가 100이 돼버리면 완전 동굴 소리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륨 페이드를 내려도 리버브도 같이 내려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니까 포스트를 놓고 씁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 좀 안 되시는 거 있으세요 혹시? 좀 어려웠다. 내가 여기 이 부분에 내가 좀 궁금했다. 있으세요 혹시?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RTA 쓸 때요. 네. 사실 이 RTA를 그 콘솔 안에는 RTA 말고도 뭐 예. 패드나 핸드폰에는 RTA로도 쓰는 경우를 봤는데 아, 네. 상관없는 건가요? 왜, 있죠. 저도 RTA 써요. 가끔 가다 이제, 여기 음향 상태가 왜 이래? 저가 이제 엔지니어 있지 않고, 좀, 누가 엔지니어인데, 너무 귀가 아픈데, 어느 음역 되지? 딱 이제, 저희 이제, 볼 때, 여기 이제, 여기서 RTA를 딱 이제 키고, 어느 음역대가 좀 그러네. 하면서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게 굉장히 좋아요. 하면서, 아니면은, RTA를 지원 안 되는 뭐, 디지코 콘솔이나 뭐, 이런 콘솔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핸드폰으로 RTA를 이렇게 켜놓고 이거 저는 모니터 믹스 이렇게 하면서 삑 하면 얼른 이게 잡겠죠. 그런 용도로 쓸 수가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보통 좀 편향돼서 이야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좀 맥이나 iOS 중심으로 좀 많이 발전이 돼 있어요. 이런 앱들이. 네. 안드로이드 쪽은 좀 전 세계적으로 뭐 비율로 따졌을 때 좀 애플 좀 뭐 예술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선호해서 그런지 안드로이드 쪽도 있긴 있는데 좀 성능 면에서 이쪽을 좀 많이 애플 쪽을 많이 좀 추구하는 편입니다. 이거는 제가 끝나고 아마 단톡방에 이런 거 쓰면 좋습니다라고 제가 그걸 남겨드릴게요. 앱 같은 경우도 아니면 뭐 유튜브라든지 잠깐 한 10분에서 15분만 좀 쉬었다 할까요? 네. 너무 좀 달려왔나요? 화장실 가고 싶으신 분은 아예 맞은편 쪽으로 가세요. 화장실. 저번에 저원 교회음악학교 기수할 때는 제가 원래 5시간 강의인데 6시간 반을 했어요. 너무 준비한 게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줄여보자 해가지고 저번에 또 라이브 사운드 스쿨에서 그때 녹음 관련된 강의를 했는데 2시간 40분을 해도 다 못하고 끊는 게 아쉬움이 좀 있는데 지금 좀 너무 빨리 나온 것 같은 좀 기분도 좀 들고 아직 조절이 안 돼가지고 제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모니터 믹스 해서 이제 포스트하고 프리페이더까지 이야기 드렸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링 에서도 PFL하고 AFL이라고 있어요. 야마 아날로그 콘솔에 보면 항상 PFL이라는 게 있었어요, 버튼에. 근데 그게 뭔지, 무슨 기능이지? 딱 해서 보니까 헤드폰으로 딱 솔로로 들리더라고요. 용어가 다 달라요. 뭐, 야마 디지털 믹서 같은 경우는 뭐 Q? 아니면 ON? 이렇게 돼 있나요? 그렇게 돼 있고, 뭐, 어떤 건 뮤트라고 돼 있고. 근데 불 들어오면, 어떤 건 뮤트인데, 어떤 건 불 들어오면 그때도 마이크가 켜지는 거고, 뮤트가 필리는 거고. 약간 그런 규격들이 다른데, 그 중에서 이제 솔로에 관해서, 솔로를 눌렀을 때, PFL하고 AFL이라는 것이 있어요. PFL은 뭐냐면은, 프리페이더랑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페이더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시그널이 쭉 내려오면서 솔로가 여기서 내가 띡 집어서 듣는 거예요. PFL은. 근데 AFL은 쭉 돌아서 페이더를 거쳐서 내가 솔로를 여기서 찍 집어서 듣는 거예요. 좀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페이더의 영향을 받아요. 자, 그러면 이제 PFL에서의 솔로를 보통 어느 때 많이 쓰냐면 라이브 상황에서 되게 시끄러운 환경이죠. 근데 헤드폰을 써도 시끄러워요. 그런데 항상 보면 헤드폰을 이렇게 이빨에 올려도 잘 안 들려요. 네. 근데 PFL로 돼 있는 설정에서 그나마 솔로를 누르면 그나마 들려요. 근데 AFL로 만약에 솔로로 모니터링이 되어 있다면은 내가 페이더를 조금만 올렸는데 내가 너무 좀 올렸나 뭐 솔로를 들어봐야지 하는데 안 들려요. 왜냐면은 그 페이더에 통해서 들렸으니까요. 네. 약간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AFL은 그 아웃풋 나가는 뭐 믹스버스나 이런 부분을 보통 AFL로 세팅이 되어 있고, 인풋 같은 경우는 이제 PFL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AFL로 또 쓰는 경우가 녹음할 때,
우리가 모니터링을 헤드폰으로 하면 보통 TFL로 많이 듣는데 스피커로 모니터링 할 때 지금 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이 콘솔을 좀 개조해가지고 제가 솔로로 누르면 스피커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쵸? 소리 안 나오죠? 제가 이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모니터 스피커로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어떻게 지금 우리가 레코딩 스튜디오에 왔다 생각하면은 자 이제 녹음 받다가 여기서 엔지니어가 이 악기 솔로를 듣고 싶네? 하면 스피커에서 솔로가 나오겠죠. 지금 그 모드인 거예요. 만약에 라이브 상황에서 내가 솔로를 듣고 싶네 해가지고 그 싱어 딱 듣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그 솔로의 소리를 다 듣겠죠. 그래서 모니터 스피커로 이제 엔지니어가 모니터링 할 때 AFL로 놓고 씁니다. 그리고 만약에 모니터 스피커로 모니터링 하는데 그걸 PFL로 세팅이 돼 있다면은 볼륨을 이만큼 올리고 그 믹싱을 하던 건데 그거 솔로 누르는 순간 빵 크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쵸? 왜냐면 페이더를 안 고쳤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DAW 믹싱할 때도 기본적으로 웬만하면 AFL로 모니터링 시스템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바꿀 수 있겠죠. 예. 근데 라이브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좀 AFL로 많이 듣는 편이에요. 모니터링이 모니터링이 자꾸 이상하다. 그러면은 모니터링 쪽 그 셋업 들어가서 AFL, PFL 관련된 옵션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 채널 스트립이고요. 말씀드렸죠. 위에서 시그널을 위에서 내려오면서 이쪽으로 빠지고 빠지는 게 프리페이더, 그리고 페이더 거쳐서 빠지는 게 포스트 페이더. 그러니까 페이더는 그거에 대한 중심이 이 기준인 거예요. 그 기준에 앞에서 빠질 거냐 뒤에서 빠질 거냐. 프리페이더, 프리하고 포스트. 이게 꼭 콘솔 말고도 나중에 후반 작업할 때 프로툴이나 로직에서도 이 프리하고 포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수많이 해요. 그래서 이 개념을 좀 이런 식으로 알고 가면 나중에 후반 작업하는 연습할 때도 많이 믹싱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샌드온 페이더. 좀 이제 디지털 믹스가 들어오면서 진짜 엄청나게 좋은 기능 중에 하나죠. 샌드온 페이더 기능을 혹시 모르시는 분 계세요? 이게 어떤 기능이지? 자, 여기서 모니터를 주려면 여기에서 버스 1번에서 4를 누른 다음에 여기서 모니터를 줘야 돼요, 보통은. 근데 여기 보면은 콘솔에 샌드온 페이더라는 기능이 있어서 1번 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 마이크를 셀렉트를 한 상태에서 샌드온 페이더 기능을 딱 누르면 이게 아웃풋 믹스 버스 쪽에 갑자기 페이더가 확 바뀌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마이크를 1번 모니터에서는 이 정도 볼륨을 줄 것이고 지금 여기서 8번 마이크는 한 이 정도 볼륨을 줄 것이다. 이 기준에서의 샌드온 페이더를 주면, 그러니까 인풋 기준으로 아웃풋을 1번에는 얼마나 주고 2번은 더 얼마나 주고 3번은 얼마나 줄 것이냐 물어보는 거고. 자, 반대로 아웃풋 믹스버스 기준으로 셀렉트 한 상태에서 샌드온 페이더를 하면, 그럼 1번 모니터 스피커 기준으로 자, 인도 자목수는 어느 정도 나오게 할 것이고, 악기 건반 소리는 어느 정도 볼륨, 드럼은 어느 정도 볼륨을 세팅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기준이에요, 셀렉트는. 그리고 그 기준의 샌드온 페이더로 인해서 그 모니터 스피커의 볼륨을 정해주는 거죠. 좀 이해되셨나요? 어렵죠? 살짝 어렵죠? 저도 처음에 이해하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자, 예를 들어 제가 1번 마이크에 셀렉트를 하고 샌드온 페이더를 눌러서 버스 1번의 볼륨을 제가 만약에 마이너스 30dB로 올렸어요. 그러고 나서 자, 제가 믹스버스에 셀렉터를 딱 누르는 순간 여기하고 여기가 확 바뀔 거예요. 바뀌면서 얘는 마스터 지금 볼륨 모드인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인풋 1번 마이크 보면 마이너스 30dB로 바뀌어 있어요. 좀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하면? 좀 약간 어려워요. 근데 경험해보면 아는데, 이 기준, 셀렉트라는 기준을 가지고 1번 모니터 스피커는 어느 정도, 2번 모니터 스피커는 어느 정도, 3번 모니터 스피커는 이 정도, 4번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믹싱하는 거. 2번 마이크 기준을 딱 바꾸면 또 바뀌겠죠. 그래서 1번 이 정도, 2번 이 정도, 3번 이 정도, 4번, 2번 이렇게 하고 또 3번 해서 이렇게 믹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 반대로
스피커를 모니터 스피커 1번 모니터 스피커 기준으로 싱어는 이 정도, 그리고 악기는 이렇게 하면은 1번 모니터 스피커에 이런 시그널이 나가겠죠. 2번 모니터 스피커에는 이런 시그널이 나가고. 좀 이해되셨나요? 네. 좀 저도 이게 설명하는 좀 약간 어려움이 있는데. 네. 그 프리페이드는 이제 따로 설정을 해주는 거고, 이제 뭐 프리페이드 기준의 볼륨이 이 정도냐, 아니면 포스트페이드 기준의 그 볼륨이 이 정도냐라는 걸 이제 페이드로 결정하는 거죠. 네. 그러면 네. 이게 믹스박스가 예. 그룹핑도 가능하고 메인으로 나오는 메인으로 나가는 그룹은 아니고, 그룹핑이라고 해요. 네? 그룹핑 그 드럼 같은 경우는 네네. 보통 마이크가 한 8개, 7개, 네. 8개 정도 네. 나가잖아요. 이게 세팅이 되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손이 이제 많지 않은 이상 그걸 하나씩 이렇게 다 조절할 수 없으니까. 예. 그래서 뭐 그룹파를 해가지고 네네. 이거를 이게 볼륨 조절을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위에서 보면 DCA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걸 DCA 그룹을 이제 뭐 예를 들어 1번 DCA를 셀렉트한 상태에서 드럼이 뭐 예를 들어서 9번부터 16번이다 그러면 쫘라라라 그냥 셀렉트 딱 하면은 예, 이 페이드 하나로 이 8개의 볼륨이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믹스버스하고 좀 약간 살짝 다른 개념이에요. 믹스버스는 보통 모니터나 이펙터를 쓰는 때 주로 많이 쓰잖아요. 또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이제 P16에서도 여기서 이제 드럼을 뭐 일일이 하나하나 8개 쓰는데 여기 P16 8개 채널 다 쓸 수는 없겠죠. 너무 아깝잖아요. 채널이 16개밖에 없는 채널인데 이걸 2채널로 좀 압축해서 보내는데 믹스버스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그건 이따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샌드온 페이더하고 뭐 매트릭스도 똑같아요. 매트릭스 개념이 뭐냐면은 뭐 믹스버스나 아니면은 그 메인 아웃풋을 좀 뭐 사무실도 보내고 그리고 뭐 식당에도 보내고 해야 되는데 이거 만약에 그 메인 아웃풋을 좀 링크 쳐서 보내면 메인 아웃풋 메인 페이드 볼륨에 다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메인 아웃풋의 볼륨을 따로 컨트롤하고 싶을 때 복사 붙여넣기 하는 그런 기능인 거예요. 매트릭스는. 그래서 소리는 똑같이 나갈 수도 있고 뭐 물론 이제 거기서만 내가 컴프나 뭐 음색을 더 맞출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메인 아웃풋에 나가는 거를 매트릭스 1번, 2번을 링크를 쳐서 이렇게 아웃풋 지정해 준 다음에 잠옷실이나 뭐 아니면 녹화나 볼륨을 따로 조정할 수 있겠죠. 네. 아니 거기다 또 근데 뭐 녹화를 해야 되는 경우는 리미터도 좀 거기다 인서트로 걸어서 좀 더 어떻게 좋게 만든다든지 네. 그런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하는 용도로 매트릭스를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샌드온 페이더에서도 매트릭스를 사용하는 방법은 믹스버스를 셀렉트한 상태에서 샌드온 페이더를 누르고 여기 보면은 어디 있죠? 네. 맨 밑에 보면 매트릭스라고 있어요. 보통 그거를 여기서 샌드온 페이더 된 거를 올리면 그만큼 볼륨이 나가요. 네. 믹스버스에 있는 거 볼륨 올리냐? 아니면 메인을 에라를 셀렉트해서 그 매트릭스로 볼륨 올리냐? 이렇게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